이번에 구매한 알리 아이스박스의 최대 장점은 캐리어 손잡이가 달려있고 끌고 다니기가 아주 편리하다는 것입니다. 가격은 알리 할인 기간에 30달러에 구매를 했고요. 약 44,000원 정도 됩니다. 평소에는 5만원, 6만원 사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보냉 능력은 일반 아이스박스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실제 크기가 뻥 스펙이 좀 있지만 끌고 다니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이번에 주력 아이스박스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알리를 쇼핑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류의 아이스박스가 나와서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. 알리에서 온 만큼 배송 상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36리터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얇은 포장을 해왔다니 놀랍습니다. 과연 안에는 안 깨져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. 깨지면 그냥 반품시켜라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. 다행히 깨지지 않았습니다. 손잡이가 캐리어 손잡이하고 비슷한데 생각보다 튼튼합니다. 일반 쿨러 바퀴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제품은 굉장히 구름성이 좋아서 놀랬습니다. 이렇게 꺼내서 캐리어처럼 끌고 쉽게 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알리에서 구매한 48리터 대장 쿨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. 손잡이가 짧은 쿨러의 경우에는 끌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죠. 그런데 손잡이가 긴 캐리어형은 끌고 다니기 굉장히 편합니다. 네, 하부 살펴보면요, 바닥 부분에 미끄럼 방지 고무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이 아이스박스에 또 재미있는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, 바로 다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옆에서 눌러주고 다리를 빼어주면 다리가 4개 나옵니다. 이 4개의 다리는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? 물이 흐르는 곳에 아이스박스를 보관할 때나 경사진 곳에 아이스박스에 경사를 맞출 때, 이럴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필수 구성품 배수구 마개 또한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. 이제 본격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낚시를 하다 보면 양면 개폐가 되면 정말 편합니다. 그래서 손잡이 쪽 열어지고요. 그 다음에 반대쪽도 당연히 열어집니다. 그리고 뚜껑을 뺄 때는 양쪽을 다 풀어주면 뚜껑이 통째로 빠집니다. 내부 구성 용품으로는 어깨끈과 트레이가 있으며 태클박스로 활용할 수 있게 트레이는 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. 제조사에서 크기를 알려주지만 알리산인 만큼 실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로는 약 56cm입니다. 세로는 31cm입니다. 높이는 38cm입니다. 바닥에 고무발과 바퀴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더 튀어나옵니다. 내부가 좀 작다는 말이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내부 가로 50cm입니다. 세로는 22cm 나옵니다. 높이는 28cm입니다. 측정 오차를 감안하고 조금 작게 나옵니다. 우리가 숫자로만 확인하면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. 그래서 2리터 생수병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먼저 세로로 세어 봤을 때는 높이가 조금 높아서 아이스박스에 세로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가로로 눕혀서 확인을 해봅니다. 2리터 생수병은 6개가 들어갑니다. 문을 한번 닫아보면 짝 맞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구조상 남는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동안 구매한 알리 아이스박스들과 함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알리 10리터 아이스박스와 이번에 구매한 33리터 아이스박스입니다. 3배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알리 48리터 쿨러하고 이번에 구매한 36리터 쿨러입니다. 겉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높이는 조금 더 36리터가 높습니다. 위에서 살펴봤을 때는 크기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48리터 용량보다는 훨씬 작아 보입니다. 쿨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보냉 능력이죠. 보냉 능력은 500ml 생수병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. 현재 오후 5시에 시작을 해봅니다. 500ml 생수병 하나를 넣고 그 다음날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. 24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오후 5시 19분입니다. 얼마만큼 녹았는지 비커로 정확하게 측정해 보겠습니다. 다 녹았다. 24시간 지나니까 다 녹고 없습니다. 다시 실험. 500ml 얼음 하나로 24시간 실험은 어려웠던 것 같고요. 2차 실험을 시작합니다. 아침 7시 23분에 500ml 얼음 하나를 넣어 두겠습니다. 나중에 얼마나 녹았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.
밤 8시입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이. 얼음이 없습니다. 얼음이 없어. 자, 2차 실험 실패. 이제 6시간만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자, 역시 얼음을 넣어 볼게요. 현재 오후 3시 19분입니다. 밤 11시 정도 돼 버렸어요.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8시간 조금 안 되게 7시간 이상 지났습니다.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과연 얼만큼 얼음이 녹았을지 한번 볼게요. 네, 500ml 생수병입니다. 오후 3시에 넣고 그 다음에 지금 밤 11시 정도 되었습니다. 네, 이 정도 녹았습니다. 7시간 정도 지났을 때 500ml 생수통 하나가 절반 정도 녹은 것 같습니다. 네, 본행 테스트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이스박스 가진 걸 다 가지고 왔어요. 오전 10시 40분입니다. 500ml 생수 얼린 것 다 넣어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자, 3대 다 넣었고요. 현재 실내 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, 아침에 해가 들어와서 실내 온도는 25도입니다. 10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 저녁 7시 47분입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큰 아이스박스 48리터 아이스박스는 네, 이 정도 녹아 있네요. 반 더 녹은 것 같아요. 10시간 되니까. 자, 한번 따라보면 500cc 생수병인데 400cc 녹았고요. 100cc 얼음으로 남아 있습니다. 네, 10L 짜리는 조금 더 효율이 좋겠죠. 왜냐면은 아이스박스도 작으니까. 네, 빈 공간이 적겠지요. 10L 짜리는 네, 얼음이 많이 있죠. 10L는 약 한 250cc 정도 네, 녹았고 네, 절반 녹았습니다. 33L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33L 얼음이 좀 남아 있습니다. 역시 거의 48L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정확하게 400 조금 더 녹았습니다. 밑에 있는 48L하고 위에 있는 33L가 거의 성능이 같게 보였는데 밑에 게 더 크기 때문에 48L보다는 33L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게 보냉 능력은 조금 더 떨어집니다. 그래도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